새벽 5시. 이재훈은 늘 그렇듯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일과는 변함이 없었죠. 낡은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아파트 주변을 3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재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름진 얼굴과 백발, 그러나 여전히 단단한 근육과 날카로운 눈빛은 그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야지. 이재훈은 일부러 허리를 굽히고 느리게 걸으며 동네 시장으로 향했어요. 서울 외곽의 이 작은 시장은 그에게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특히 시장 입구에 있는 박영자의 분식집은 매일 들러 아침 식사를 하는 곳이었죠. 어이구, 재훈 씨 오셨네. 오늘도 어김없이 일찍이시네요. 박영자는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찼어요. 손님이 없는 이른 아침, 둘은 종종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영자 씨, 요즘 장사는 어때요? 이재훈의 물음에 박영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말도 마세요. 요즘 시장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와서 보호비라는 걸 내라고 한다니까요. 안 내면 가게를 부수겠다고 협박하고. 이재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곧 평범한 노인의 표정으로 돌아왔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경찰에는 신고했어? 다들 무서워서 신고도 못한대요. 어제는 생선가게 아저씨가 돈을 못 내겠다고 했더니 가게 물건을 다 부숴놨다면서요? 대화 중에 시장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에 선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얼굴엔 흉터가 있었죠. 저 사람들이에요. 진산파라고 하던데. 박영자의 작은 속삭임에 이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분식집을 나섰어요. 그때 강철민의 눈에 이재훈이 들어왔습니다. 어이, 할아버지. 뭘 그렇게 빤히 쳐다보시나? 이재훈은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옮겼지만 강철민의 부하 중 하나가 그의 앞을 막아섰어요. 우리 대장님이 물으시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시지? 귀가 안 들리세요?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상황을 회피했습니다. 이재훈은 평화롭게 상황을 넘기려 했죠.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네. 방해해서 미안하네. 강철민은 비웃으며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이 시장은 이제 우리 진산파 구역이라고요. 알아들었어? 이재훈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말게. 다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 말에 강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이재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뭔 참견이야? 너 같은 늙은이를 존중해줄 시간도 없다고. 이재훈의 눈에 순간 날카로운 빛이 스쳤지만 이내 수그러들었어요. 그는 밀쳐져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박영자가 달려와 그를 부축했죠. 괜찮으세요, 재훈 씨? 제발 그냥 가요. 저 사람들 정말 위험해요. 이재훈은 천천히 일어나 옷을 털었어요. 그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 하지만 기억해둘게. 이 일은 반드시. 그날 이후 시장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진산파의 조직원들은 매일같이 시장을 돌며 상인들을 위협했어요. 이재훈은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에 그였다면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그저 늙은 노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죠. 아직도 몸은 움직일 수 있는데. 침대 밑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그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국정원 시절 사용하던 신분증과 몇 가지 도구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이재훈과 동료들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다들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생각에 잠겨 있던 그때 창밖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이재훈은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시장 쪽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서둘러 아파트를 나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이재훈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이 박영자의 분식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는 모두 뒤집혀 있었고 박영자는 공포에 질린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죠. 이번 달 보호비가 왜 이렇게 적어?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럼 더 열심히 하라고. 강철민이 박영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주변의 상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재훈은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이봐, 젊은이들, 그러는 거 아니야. 모두의 시선이 이재훈에게로 향했습니다. 강철민은 비웃으며 박영자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또 나타났네. 이 꼰대 영감님이. 지난번 교훈이 부족했나 보지. 이재훈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노인의 것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네. 당장 그만두고 가게. 강철민은 크게 웃었습니다. 이 영감, 죽을 만큼 맞고 싶은가 보네. 더러운 주둥이 닥쳐.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하 중 하나가 이재훈에게 달려들었어요. 이재훈은 간신히 피하는 척하며 넘어졌습니다. 강철민의 부하들은 그를 둘러싸고 발로 찼어요. 이런 늙은이가 무슨 참견이야? 너희 가족도 다 찾아가 볼까? 이재훈은 아무 말 없이 맞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어요. 박영자가 울며 달려와 그들을 말렸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그냥 평범한 노인이잖아요. 강철민은 박영자를 밀치며 말했어요. 다음부턴 돈 제대로 내. 안 그러면 이 영감처럼 될 줄 알아. 조폭들이 떠난 후 상인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재훈을 일으켰습니다. 박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상처를 닦아주었죠. 왜 그러셨어요? 그 사람들 정말 위험하다니까요. 이재훈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그날 밤 이재훈은 아파트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 난 상처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 체력은 건재했지만 혼자서 저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습니다. 다음 날 이재훈은 시장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시장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 가게가 문을 닫았고 열려있는 가게도 손님이 거의 없었죠. 박영자의 분식집도 문이 닫혀 있었어요. 영자 씨는 어디 갔나요? 이재훈이 옆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그 일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머리를 크게 다쳤대요. 이재훈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니 더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가게가 불에 탄 흔적이 역력했어요. 저기는 무슨 일이? 어젯밤에 불이 났어요. 보호비를 내지 않았다고. 강철민이 직접 불을 질렀다더군요. 이번 달은 좀 빡세게 받아내라. 누구든 돈 안 내면 박살내는 거야. 라고 소리치면서요. 이재훈은 발걸음을 돌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박영자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누워 있었어요. 그녀를 보는 순간 이재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다니. 병실을 나오는 길 이재훈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방관자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고 걸음걸이도 달라졌죠. 이제 노인의 연기는 그만두기로 했어요.
아직 이 늙은 몸뚱이도 쓸모가 남아있다는 걸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이재호는 병원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 박영자의 모습과 무너져가는 시장의 모습은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국정원 시절 동료들의 연락처가 아직 남아있을까? 그는 천천히 번호를 눌러보았지만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만 들려왔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으니까요. 혼자서 해결해야겠군. 이재호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이제 더 이상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등은 곧게 펴졌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죠. 아파트에 도착한 그는 침대 밑에서 꺼낸 나무 상자를 다시 열었어요. 맨 아래에는 오래된 가죽 파우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특수 장비들이 들어 있었죠. 아직도 멀쩡하군. 그날 밤 이재호는 오랜만에 몸을 풀었습니다.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고 단단한 근육이 그의 몸에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재호는 일찍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예전보다 훨씬 한산했어요. 상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손님들도 많이 줄어든 상태였죠. 이재호는 조용히 시장을 둘러보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저기 있던 가게도 문을 닫았네요. 이제 진산파가 보호비를 2배로 올렸대요. 감당이 안 되니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옷가게 주인의 말을 듣고 이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강철민의 부하들이 또다시 나타나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었죠. 돈 다 모아놨지? 오늘은 가게마다 직접 받으러 왔어. 이재호는 조용히 거리를 두고 그들을 관찰했어요. 5명의 조직원들이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항하는 상인들에게는 주먹을 휘두르며 협박했죠. 저기 강철민은 안 보이는데? 이재호는 조직원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강철민이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그러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이재호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박영자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재훈 씨,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요? 이재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괜찮아요. 영자 씨가 더 걱정되네. 박영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게도 못할 것 같아요. 보호비를 내기엔 너무 부담되고 시장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재훈의 눈에 분노가 스쳤지만 이내 진정했어요. 걱정 말아요. 곧 모든 게 해결될 테니까. 병원을 나온 이재훈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였어요. 그는 시장 근처 오래된 건물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산파의 근거지를 찾아야 했죠. 저녁이 되자 시장은 더욱 적막해졌어요. 대부분의 가게가 일찍 문을 닫았고 남아있는 상인들도 두려움에 떨며 서둘러 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호는 시장 끝자락에 있는 작은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주문했어요. 요즘 장사가 안 되시겠네요. 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그렇죠. 저 망할 진산파 때문에. 이재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들의 근거지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주인은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왜 물으시는데요?
그냥 궁금해서요. 피해야 할 곳이니까.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장에서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오래된 당구장이 있어요. 그 건물 2층이 그들의 아지트라고 들었습니다. 이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음식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식당을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날 밤 이재호는 당구장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건물 2층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이재호는 주변 지형과 건물의 구조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내일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군. 집으로 돌아온 이재호는 오래된 가죽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그가 국정원 시절 사용하던 특수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소형 감시 장치와 몇 가지 도구들, 그리고 비상용 무기까지. 그는 오랜만에 이 도구들을 점검했어요. 이제야 몸이 좀 풀리는군. 거울 앞에 선 이재훈의 모습은 더 이상 나약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이제 진산파에게 진짜 그의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이재훈은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꺼내 입은 검은색 운동복은 몸에 딱 맞았어요. 그는 작은 가방에 필요한 장비들을 챙겨 넣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명확했죠. 진산파의 본거지를 더 자세히 조사하고 약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시장 근처를 지나던 중 이재호는 우연히 한 간판을 발견했어요. 기철 태권도장. 문득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단독으로 진산파를 상대하는 것보다 도움을 받는 편이 효율적일 것 같았죠. 그는 망설임 없이 도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장 안에는 몇몇 아이들이 태권도 기본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재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좀 배운 게 있어서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 감을 좀 되찾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관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이재훈을 바라보았어요.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72이요. 하지만 아직 몸은 건강합니다. 관장인 김기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시군요. 저희 도장에는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지만 개인 지도는 가능합니다. 이재훈은 김기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단순히 운동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시장에 최근 진산파라는 조직이 나타나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을 막고 싶어요. 김기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진산파요? 그들을 건드리는 건 위험합니다. 왜 어르신이 그런 위험한 일에? 이재훈은 갑자기 동작을 취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손놀림으로 김기철의 팔을 잡았다가 놓았어요. 김기철은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이재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냥 평범한 노인이죠. 다만 과거에 특수한 훈련을 받았을 뿐입니다. 김기철은 이재훈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작은 사무실로 그를 안내했어요. 문을 닫고 김기철이 물었습니다. 혹시 군인이셨나요? 이재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비슷하지만 다른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기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사실 저는 전직 경찰이었습니다. 은퇴 후 이 도장을 열었죠. 진산파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위험한 조직입니다. 이재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군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기철은 망설였어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재훈은 조용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진산파의 본거지를 찾았다는 것, 그들의 활동 패턴을 관찰했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제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까지. 김기철은 놀란 표정으로 이재훈의 말을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둘만으로는 역부족일 겁니다. 그들은 수십 명이에요. 이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모두를 제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김기철의 눈이 커졌어요. 현직 경찰들 중에 아직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진산파의 불법 활동 증거를 모을 거예요. 당신은 그 증거를 경찰에 전달하고 적절한 시점에 그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 사람은 이후 며칠 동안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재훈은 진산파를 감시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김기철은 경찰과의 연락 및 후방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어요. 도장을 나서는 이재훈에게 김기철이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재훈은 미소 지었어요. 젊었을 때보다는 느리지만 아직 이 늙은 몸뚱이도 쓸모가 있다는 걸 보여줄 때가 왔군요. 그날부터 이재훈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노인처럼 시장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고, 밤에는 진산파의 아지트를 감시했어요. 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이용해 그들의 불법 활동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재훈은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어요. 강철민이 다음 날 직접 시장에 나타나 특별 점검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재훈은 즉시 김기철에게 연락했어요. 내일이 기회입니다. 강철민이 직접 나올 예정이에요. 김기철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연락해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당신은 경찰들이 신호를 받으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이재훈은 밤새 계획을 다듬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내일은 오랜만에 현장에 나서는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설레면서도 긴장되었죠. 박영자, 이제 곧 모든 것이 정리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이재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몸을 풀었습니다. 관절이 예전 같지 않아 뻣뻣했지만 충분히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는 검은색 재킷 안에 작은 녹음기를 숨기고 주머니에는 소형 카메라를 넣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파트를 나섰어요. 오늘 그는 더 이상 나약한 노인의 연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이재훈의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 왔습니다. 시장은 평소보다 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져 상인들은 오늘 강철민이 직접 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가게는 문을 닫았고 몇몇 용감한 상인들만이 가게를 열고 있었죠. 이재훈은 평소와 같은 노인의 모습으로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매서운 독수리처럼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검은색 고급 세단 세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강철민이 첫 번째 차에서 내렸어요. 그의 뒤를 10명 정도의 부하들이 따랐죠. 상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특별 점검의 날이다. 모든 가게의 장부를 검사할 거야. 숨긴 돈이 있으면 다 찾아낼 거니까 각오해. 강철민의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어요. 이재훈은 몸을 낮추고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녹음기와 카메라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죠. 강철민은 가게마다 들어가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어요. 한 상인이 저항하자 그를 무자비하게 구타했습니다. 이게 본복이다. 누구든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그때였어요. 병원에서 막 태어난 박영자가 자신의 분식집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강철민이 눈치채고 비웃으며 박영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이 할머니, 벌써 나왔어? 돈은 준비했나? 박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게가 문을 닫아서 돈을 벌지 못했어요. 강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무슨 변명이야? 돈이 없으면 가게를 접어. 그가 박영자를 밀치려는 순간 이재훈이 그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그만두게. 강철민은 놀란 듯 이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이 영감탱이가 지난번 교훈이 부족했나? 이재훈은 더 이상 노인의 연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자세는 군인처럼 당당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는 참지 않을 거야. 강철민은 비웃으며 부하들에게 손짓했어요. 저 늙은이를 확실히 처리해. 2명의 부하가 이재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재훈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어요. 첫 번째 공격자의 손목을 잡아 꺾은 뒤 몸을 돌려 2번째 공격자의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2 사람은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시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이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철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뭐야? 이 늙은이가. 더 많은 부하들이 이재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재훈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70이 넘은 노인의 몸으로 이재훈은 놀라운 민첩성과 정확성으로 공격자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수십 년의 훈련과 경험이 녹아든 완벽한 기술이었어요. 한 부하가 칼을 꺼내자 이재훈은 손목을 잡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고 그의 숨통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숨이 막힌 부하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이게 누구야? 강철민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이재훈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이군.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위성전화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은 김기철에게 신호를 보내는 장치였어요. 곧 경찰이 도착할 것입니다. 강철민은 마지막 수단으로 직접 이재훈에게 덤벼들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이재훈은 빠르게 몸을 날려 강철민의 팔을 잡아챘어요. 2 사람은 잠시 몸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이재훈이 강철민의 손에서 총을 빼앗았습니다. 강철민은 놀란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너 도대체 누구야? 이재훈은 총을 바닥에 던지고 강철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이제 이 시장에서 너희가 설 자리는 없어. 강철민이 도망치려는 순간 이재훈은 번개같이 빠른 동작으로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강철민이 바닥에 쓰러지자 이재훈은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즐거웠나? 강철민은 고통에 신음했어요. 주변에 있던 상인들은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이 모든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시장의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기철이 경찰들을 불렀어요. 이재훈은 강철민의 몸을 꽉 누른 채 기다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경찰들이 시장으로 들어왔어요. 김기철이 앞장서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들은 신속하게 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이재호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정리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놀라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박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재훈 씨, 도대체 어떻게? 이재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전에 배운 것들이 아직 몸에 남아있나 봐요. 상인들은 하나둘씩 이재훈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오랫동안 공포에 떨며 살아온 그들에게 이재훈의 행동은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김기철이 이재훈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실력이라면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을 텐데. 이재훈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밀은 아직 밝혀질 때가 아니었어요. 그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박영자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당신이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이재훈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철민의 조직은 더 크니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 경찰이 나머지를 처리할 겁니다. 그는 조용히 시장을 빠져나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일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산파의 본거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와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이재훈은 결심했어요. 끝까지 가야 한다고. 이재훈의 예상대로 강철민의 체포는 진산파 전체에 큰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직은 더욱 과격해졌어요. 석방된 강철민은 복수를 다짐하며 더 많은 부하들을 시장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상인들에 대한 위협도 한층 심해졌죠. 이재훈은 아파트 창가에서 망원경으로 시장을 관찰했어요. 진산파의 부하들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보호비 수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인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이재훈은 김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군요. 강철민이 더 많은 인원을 동원했어요. 김기철의 목소리도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경찰도 시장 주변에 인력을 배치했지만 그들이 직접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체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해야겠군요. 이재훈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산파의 본거지에 잠입해 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어요. 위험한 임무였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재훈은 검은 옷을 입고 진산파의 아지트로 향했어요. 당구장 2층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을 통해 내부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강철민을 포함한 10여 명의 조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늙은이만 제거하면 돼. 그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자. 강철민의 목소리가 창문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이재훈은 소형 녹음기를 작동시켰어요. 모든 대화를 녹음하면서 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건물 뒤편에 비상계단이 있었어요. 그곳을 통해 내부로 침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어요. 창문 틈으로 내부를 관찰하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강철민의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는 금고가 있었고 벽에는 시장 지도와 상인들의 명단이 붙어 있었어요. 분명히 불법 행위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재훈은 조용히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서류들을 살펴보며 중요한 정보를 찾아 카메라로 촬영했어요. 불법 자금 세탁, 마약 거래, 심지어 살인 청부까지 마이너스 진산파의 모든 불법 행위가 이 서류들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겠군. 그때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사무실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재훈은 재빨리 책상 아래로 숨었어요.
문이 열리고 강철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전화를 하며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내일 시장에서 직접 그 늙은이를 처리하겠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시장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줘야 해. 통화를 마친 강철민은 서류 몇 장을 가져가기 위해 책상 앞에 섰습니다. 이재훈의 숨통이 막힐 것 같았어요. 발견되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강철민은 서류만 챙겨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이재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왔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곧바로 김기철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어요. 내일 강철민이 직접 시장에 온다고 합니다. 저를 제거하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김기철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경찰에 모든 증거를 전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체포영장이 나올 겁니다. 아니요, 아직은 움직이지 마세요. 강철민이 시장에 오면 그때 경찰을 부르세요.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이재훈은 평소와 같이 시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녹음기와 무전기가 들어 있었고 김기철과 경찰은 시장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시장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상인들은 이미 소문을 들었는지 긴장된 표정으로 가게를 지키고 있었죠. 이재훈은 박영자의 분식집 앞에 앉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오전 11시 강철민이 10여 명의 부하들과 함께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몇몇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어요. 분명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어이 할아버지, 어제 우리 사무실에 침입한 게 당신이지? 강철민이 이재훈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재훈은 천천히 일어나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래, 내 놈이 그렇게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서 확인해 주마. 강철민은 비웃으며 이재훈에게 다가왔어요.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재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그만해. 너희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어. 경찰이 곧 도착할 거야. 강철민은 크게 웃었습니다. 경찰? 그들이 오기 전에 내 놈을 처리하면 그만이지. 그는 재킷 안에서 칼을 꺼냈어요. 이재훈은 침착하게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강철민이 칼을 들고 이재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재훈의 움직임은 더 빨랐어요. 그는 몸을 날려 강철민의 공격을 피한 후 그의 손목을 잡아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강철민은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이럴 수가. 도대체 누구야? 이재훈은 강철민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나는 국가를 위해 싸워온 사람이다. 내 같은 건 내 상대가 되지 않아. 강철민의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이재훈은 놀라운 기술로 그들을 하나둘씩 제압했어요. 시민들은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젊은 폭력배들을 손쉽게 제압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죠. 마지막으로 강철민이 다시 이재훈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그의 손에 작은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재훈은 빠르게 움직여 강철민의 손을 꺾어 총을 빼앗았어요. 강철민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끝났다.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김기철이 경찰들을 이끌고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들은 신속하게 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어요. 시장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몇몇은 이재훈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이재훈은 담담하게 그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경찰들 사이에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이재훈에게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재훈 요원님, 여전히 대단하시군요.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이재훈은 그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군, 민국 씨. 그 남자는 미소 지으며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국정원 요원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진산파를 오랫동안 추적해왔습니다. 마약 밀수와 불법 무기 거래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죠. 이재훈 선배님 덕분에 일이 수월해졌습니다. 이재훈은 담담히 대답했어요. 그저 내 동네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국정원 요원들이 나타나면서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진산파의 모든 조직원들이 체포되었고 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도 확보되었어요. 이재훈의 활약은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진산파 조직, 전원검거, 조직을 일망타진한 은둔의 영웅이 밝혀지다. 이재훈은 모든 상황이 마무리된 후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하지만 박영자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재훈 씨, 정말 국정원 요원이었어요? 이재훈은 미소 지었어요. 오래전 이야기야. 이제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야. 박영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웅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재훈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다시 평화로운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시장에서의 사건 이후 진산파에 대한 수사는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재훈의 활약으로 확보된 증거는 조직의 모든 불법 활동을 밝혀내기에 충분했어요. 경찰과 국정원은 합동으로 진산파의 본거지를 급습해 남은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이재훈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시장에서의 일이 마무리된 후 그는 다시 평범한 노인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정체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버렸죠. 생각보다 일이 커졌군.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었죠. 이재훈 선배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이재훈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간단히 옷을 갈아입고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는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한강변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그곳에서 그들은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안내되었어요. 문이 열리자 50대 후반의 남자가 이재훈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재훈 선배,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재훈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태영 국장, 넌 여전히 젊어 보이는군. 두 사람은 오랜 전우처럼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정태영은 현 국정원 대외협력국 국장이었어요. 과거 이재훈과 함께 여러 임무를 수행했던 동료였죠. 앉으시지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역시 은퇴해도 실력은 그대로군요. 이재훈은 소파에 앉으며 웃었어요. 나이는 먹었지만 몸은 아직 기억하는 모양이야. 정태영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묶음을 올려놓았습니다. 사실 진산파는 우리가 오랫동안 추적해온 조직입니다. 단순한 폭력 조직이 아니라 국제적인 마약 카르텔과 연결된 위험한 조직이었죠. 이재훈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다면 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선배님 덕분에 모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태영은 서류를 펼쳤어요. 그 안에는 진산파의 모든 불법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약 밀수, 불법 무기 거래, 해외 도피 범죄자 은니까지. 이재호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넘겨보았어요. 이 정도였다니. 정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선배님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선배님께서 확보한 증거와 함께 우리가 추가로 찾은 정보들을 종합하면 진산파의 해외 연결망까지 모두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재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제 모든 일에서 물러나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를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도울 수 있겠나? 이미 현장에서는 물러난 지 오래됐는데. 정태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선배님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문 역할만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현장 업무는 젊은 요원들이 할 테니까요. 이재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네.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 날 아침, 이재호는 국정원 본부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은 여전히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어요. 현관에서 그를 맞이한 젊은 요원들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정태영은 그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이분이 전설의 이재훈 요원입니다. 북한 공작원 소탕 작전과 테러 방지 임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셨죠. 오늘 특별히 자문으로 참여해 주십니다. 회의실에 있던 젊은 요원들은 모두 일어나 경의를 표했어요. 이재훈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네. 난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야. 회의에서 이재훈은 진산파 수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토했어요. 그의 예리한 분석력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그는 젊은 요원들이 놓친 몇 가지 중요한 연결고리를 발견했죠. 이 계좌 내역을 보면 강철민이 매달 일정 금액을 해외로 송금했어. 이 패턴을 분석하면 상부 조직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요원들은 그의 지도 아래 빠르게 작업을 진행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진산파의 해외 연결망에 대한 전체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정태영은 감탄했어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풀지 못한 퍼즐을 하루 만에 해결하셨네요. 이재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경험의 차이일 뿐이야. 너희들도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거야. 그날 저녁 국정원은 이재훈의 도움으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기관들과 공조하여 진산파의 상부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작전을 시행했어요. 작전은 성공적이었고 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큰 줄기가 끊어졌습니다. 뉴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진산파 조직, 국제적 범죄 조직과의 연결망 밝혀져. 전원 검거, 은둔의 영웅 이재훈 전 요원의 활약이 결정적. 이재훈은 TV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원치 않았지만 이미 시장에서의 일로 그의 정체는 알려진 후였어요.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어 기뻤죠. 정태영이 찾아왔어요. 선배님, 정부에서 특별 포상을 하고 싶어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세요. 이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네. 난 그저 내 동네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이제 다시 평범한 노인으로 돌아가고 싶어? 정태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국정원은 선배님의 공로를 잊지 않을 겁니다. 덕분에 위험한 범죄 조직을 뿌리 뽑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재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끝났어. 남은 생은 평화롭게 살고 싶네. 그의 눈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오랜 세월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그는 이제 마지막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은퇴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산파 사건은 완전히 마무리되었고 시장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어요. 상인들은 두려움 없이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손님들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이재훈은 다시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시장을 찾았어요. 아침 8시 그는 늘 그랬듯 박영자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분식집은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어요. 정부에서 진산파의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했기 때문이었죠. 어서 오세요, 우리의 영웅님. 박영자가 환하게 웃으며 이재훈을 맞이했어요. 이재훈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 소리 좀 그만해요. 난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야. 하지만 시장 사람들에게 이재훈은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시장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상인들은 그를 볼 때마다 깊은 존경심을 표했고 가끔은 음식이나 물건을 무료로 주기도 했죠. 오늘 신문 보셨어요? 진산파 조직원들 전원 유죄 판결 받았대요. 강철민은 20년형을 선고받았다네요. 박영자가 신문을 건네주었어요. 이재훈은 조용히 기사를 읽었습니다. 진산파 사건은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국제범죄조직 퇴치의 모범 사례로 언급되고 있었어요. 정의가 승리한 거네요. 이재훈이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감회가 어렸어요. 오랜 세월 그가 국가를 위해 싸워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이재훈은 시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상인들은 그를 보며 웃음 짓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활기찬 모습을 만끽했어요. 그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돌아보니 김기철이 서 있었어요. 이재훈 선생님, 잠시 시간 되십니까? 두 사람은 시장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기철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제가 도장을 접으려고 합니다. 나이도 있고 이제 좀 쉬고 싶어서요. 이재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왜? 김기철은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제 도장에 다니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질 텐데 혹시 선생님께서 도장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재훈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내가? 도장을? 네, 선생님의 실력이라면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무술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가르침도요. 이재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기술을 싸움에만 사용해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술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시간을 좀 주게. 생각해 볼게. 그날 저녁 이재훈은 아파트 발코니에서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오랜 시간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그에게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이 제시된 것 같았습니다. 도장을 맡아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쩌면 그의 마지막 소명일지도 몰랐어요. 다음 날 이재훈은 김기철의 도장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의 순수한 눈빛과 열정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정했네. 도장을 맡겠어. 김기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스승이 생겼군요. 일주일 후 이재훈 태권도장이라는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더 많은 아이들이 도장을 찾았어요. 이재훈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무술 기술을 넘어 인내, 존중, 정의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무술은 싸움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결코 남을 해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이재훈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진산파와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정의와 용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재훈의 도장은 단순한 무술 도장을 넘어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그곳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이들은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안전한 공간을 얻었어요. 그해 가을, 정부는 국정원 퇴직자들의 공적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재훈을 비롯한 많은 전직 요원들이 그동안에 숨겨진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어요. 정태영이 직접 이재훈을 찾아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선배님의 공로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훈장도 수여될 예정이에요. 이재훈은 미소 지었어요. 필요 없네. 난 그저 내 삶을 살았을 뿐이야. 그래도 받으셔야죠. 후배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테니까요. 결국 이재훈은 조용한 자리에서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상장과 훈장을 도장벽에 걸어두었어요.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선생님, 이게 뭐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이재훈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국가를 위해 일한 증표란다. 하지만 진정한 보상은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밝고 건강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거야. 그날 저녁, 이재훈은 시장 끝자락에 있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란 가을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그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은 활기찼고 아이들은 즐겁게 뛰어놀았어요. 박영자는 분식집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다른 상인들도 웃음소리와 함께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훈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군. 남은 생은 평화롭게 살아도 되겠지. 그의 눈빛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국가를 위해 싸워온 그는 이제 새로운 소명을 찾았어요. 미래 세대에게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찾던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노란 가을 햇살 아래 이재훈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